앞서서 벡터의 생성과 편집, 노드 편집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기능들 중에 하나인 벡터 편집 기능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외곽 벡터를 기준으로 해서 안쪽에 패턴들을 크로핑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을 벡터 클리핑이라고 부르고요. 벡터 슬라이싱이라고 불러서 기준이 되는 라인을 이용해서 벡터를 잘라주는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아트캠에서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모델을 하나 만드는데 크기는 100 곱하기 100으로 하고요. 해상도는 그대로 놓고 확인을 눌러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탭 뷰에서 2D 화면으로 화면을 전환해 주시고요. 앞서서 배웠던 내용들을 한번 복습할 겸 지금 보시는 것처럼 별을 패턴으로 만들고 오각형 벡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각형 벡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벡터 툴에 보이는 오각형 모양으로 보이지만 다각형 생성 아이콘을 이용하게 되면 몇 각형이든 모서리 개수를 지정하여서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중심값, 반지름 값을 입력을 하셔도 되고, 지금 마우스 왼쪽 버튼을 이용하여서 어디에 중심에서 시작할지, 그리고 어느 만큼 크기를 가지고 있을지 생성을 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파란색으로 이동이 가능하고 빨간색 포인트를 움직임으로써 크기를 지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크기로 다각형이 생성되었을 경우 생성 버튼을 눌러서 이 창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별 벡터들을 패턴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 툴에서 별 생성 아이콘을 클릭을 한 후 마찬가지로 마우스 왼쪽 버튼으로 클릭을 하는 순간 시작점이 지정이 되고 마우스를 다시 놓게 되면은 바깥으로 외곽 쪽으로 크기, 두 번째 안쪽의 크기에 대해서 클릭을 함으로써 별의 크기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별의 크기는 마찬가지로 노드들의 편집 빨간색들의 점을 통해서 크기를 다시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 여러 번 경험해 보시면은 언어로 전달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인지될 수가 있습니다. X를 누르고 이제 패턴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일정한 크기로 계속 값을 가지고 복사 이동이 되어야 하는데요. 별 벡터를 선택한 상태에서 로테이트 카피라는 옵션을 이용해서 옆으로 이동하면서 복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 카피, 오프셋 값으로 해서 X의 오프셋 값을 3만큼 떨어뜨리고 Y도 마찬가지로 3만큼씩 하고요. 코너 값을 15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럴 경우 다시 언두를 통해서 차이 값으로 설정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차이 값은 얼마나 띄워져 있느냐에 대한 거리고요. 오프셋은 시작점부터 그 다음 점까지 거리입니다. 한 번 더 클릭을 해서 왼쪽으로 방향을 변경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15 적용을 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별 패턴이 만들어졌고 원하는 옵션을 진행하였으므로 창을 닫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없는 벡터는 선택을 해서 딜리트 키를 눌러서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각형 안쪽에 별들을 남기고자 할 때 벡터 클리핑 옵션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클리핑 옵션의 경우는 벡터 위치 조합 트림 위치에 있고요. 벡터 클리핑 별 모형으로
외곽 쪽 라이닝 트림된 모양의 아이콘을 찾은 후에 클릭을 한 후 패턴 안쪽만 남을지 바깥쪽만 남을지에 대한 옵션의 방향을 지정해 주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보시면 중복되는 구간들에 대해서는 트림할 것인지 없앨 것인지 아니면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옵션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벡터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오각형을 먼저 선택을 한 후에 Shift를 이용해서 별 벡터들을 모두 다 선택을 하고요. 안쪽으로 트림을 실행을 하면은 보시는 바와 같이 안쪽으로 별 벡터들을 모두 트림이 된 모양을 알 수 있습니다. 컨트롤 언두를 누르면 다시 한번 다른 옵션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오각형 벡터를 선택하고 Shift를 눌러서 별 벡터를 모두 선택을 한 다음에 이번에는 삭제 옵션으로 겹쳐지는 구간에 대한 벡터를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 클립을 눌러서 보게 되면 겹쳐져 있는 구간들에 대한 별 벡터들이 모두 삭제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Z를 누르고 이번에는 유지 옵션으로 해서 오각형 선택, 별 Shift를 누른 채 별 벡터를 선택 채 완료를 하게 되면 걸려있는 모든 부분들이 지워지지 않고 남아있게 됩니다. 나머지들은 삭제가 되었습니다. 컨트롤 Z를 눌러서 다시 한번 이번에는 오려내는 방향을 바깥쪽으로 설정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깥쪽으로 하고 트림이 되도록 옵션을 마찬가지로 오각형 먼저 Shift 나머지 별 선택한 후에 벡터 클릭을 하게 되면 바깥쪽 영역에만 별 패턴들이 남아 있게 됩니다. 이때 겹쳐지는 구간은 트림 옵션으로 진행을 하였던 모습, 삭제는 다시 반복하여서 실행을 해보면 이제 오버랩 되는 부분에서는 별 패턴들이 삭제가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지 같은 경우는 선택을 하고 해보면 구간에 걸려 있었던 삭제가 된 상태로 바깥쪽 영역에만 남게 됩니다. 이제 한 구간을 기준으로 패턴을 잘라내고자 할 때 트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벡터 오려내기 기능을 통해서 손쉽게 모든 부분에 대해서 트림이나 잘라내는 기능을 동시에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슬라이싱 벡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삭제를 한 이후에 타원을 하나 그려서 벡터 툴 타원 생성 시작점을 클릭, 좌측 클릭, 드래그 그리고 여러가지 미리 보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일단 빨간색을 컨트롤 포인트들을 클릭을 해서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형상이 형성 이후에 제 창을 닫고 생성을 눌러서 나갈 수도 있는데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돼도 똑같은 나가기 기능이 설정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벡터를 가지고 달걀이 깨지는 형상을 구현을 해 보겠는데요. 폴리라인을 선택 후 부드럽게를 풀어주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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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임의의 곡선을 라인을 형성을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을 버튼을 눌러서 창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달걀 깨진 모양이 양쪽으로 만들고 싶을 때 기준으로 하나의 벡터를 잘라내고자 할 때 사용되어질 수 있는 기능입니다. 벡터 이 위치에 있는 벡터 슬라이스라는 기능을 이용하여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벡터 슬라이스를 눌러서 바깥쪽 잘려진 구간을 먼저 선택한 후 Shift를 눌러서 잘려진 라인을 선택하게 되면 이제 두 번째로 선택된 이 부분이 첫 번째로 선택된 라인을 나누어 주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선택된 여러 개의 이 부분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르는 방법에 대해서는 마지막 선택된 벡터 사용, 수직 라인 자르기, 수평 라인 자르기 등이 있는데요. 마지막 선택된 벡터를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스를 누르면 시각적으로는 차이는 없지만 이동을 해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기준으로 라인이 기준 라인으로 벡터를 폐곡선으로 잘랐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언두를 한 다음에 한 번 더 마지막 벡터에 그 벡터를 사용하지 않고 오픈된 상태로 자르기만 원한다면 마찬가지로 달걀 선택 마지막 벡터 기준이 돼서 이동을 해보시면 열려있는 상태 그대로 잘리게만 할 때는 첫 번째 옵션에 열려있는 상태로 하는 마지막 옵션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Ctrl Z를 누르고 처음 상태로 만든 이후에요. 이런 기준이 필요 없을 때 이제 달걀에 깨지는 기준이 필요 없을 때는 딜트를 눌러서 수직 라인 X축 0에서 자를지 2에서 자를지 X축 그리고 닫아서 슬라이스 벡터를 하게 되면 벡터를 어떤 것을 자를지 선택을 한 이후에 슬라이스 벡터를 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0점을 기준으로 잘려진 폐곡선을 형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언두를 누르고 열려있는 상태로 선택된 벡터를 옵션을 클릭을 하면은 열려있는 상태로 보시는 바와 같이 선을 분할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수평 라인을 이용해서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달릴 수가 있는데요. 닫기를 이용하면 y가 0인 구간에서 클릭을 하시고 잘라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려있는 상태로 벡터를 선택하고 실행을 하시면 아래쪽 면과 위쪽 면이 열린 곡선으로 벡터가 나눠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벡터 클리핑과 슬라이싱 벡터를 이용하여서 한 기준으로 안쪽만 남기고 바깥쪽만 남기고 아니면 그것을 기준으로 잘라낼 때 여러 개의 벡터들을 한꺼번에 편집을 할 때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로써 벡터에 관련된 내용은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릴리프 생성 관련하여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아트캠에서 벡터를 어떻게 생성하고 이미지를 어떻게 생성하는지 2D를 어떻게 작업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지금부터는 아트캠에서 쓸 수 있는 3D 형상, 릴리프 형상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릴리프는 아트캠에서 생성되어지는 3D 모델의 총칭을 의미합니다.
보통은 쉐입 에디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쉐입 에디터 기능으로 3차원의 모델링을 만들게 됩니다. 아트캠에서 쉐입 에디터를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릴리프를 3D 모델을 생성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릴리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새 모델을 열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새 모델 100에 100, 그리고 해상도는 1100으로 설정을 하고요. 가운데 원점을 놓고 확인을 눌러서 새 모델에 대한 설정으로 작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2D 뷰랑 3D 뷰, 이렇게 아트캠은 두 개의 뷰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3D 뷰, 이제 3D를 만들 것이기 때문에 3D 뷰의 설정을 놓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릴리프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릴리프는 2D 이미지로부터 3D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이때의 이미지는 비트맵 이미지, 그리고 앞에서 배웠던 벡터 또한 이미지라고도 명명합니다. 그래서 벡터 툴에서 원을 그리시고 다시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창을 나오고요. 사각형 하나, 사각형도 마찬가지로 시작점과 끝점에 대해서 드래그 앤 드롭으로 설정하고 이 창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나오도록 하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이 벡터에서 릴리프를 만들 수 있게 되는데요.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쉐입 에디터라는 기능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쉐입 에디터 아이콘은 릴리프 툴에 있는 첫 번째 아이콘을 사용하면서도 쉐입 에디터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F12를 누르게 되면 단축키, 쉐입 에디터의 단축키를 눌러서도 쉐입 에디터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쉐입 에디터의 경우 모델을 선택을 하고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이용해서 뷰를 편한 뷰로 돌려주도록 합니다. 가운데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하게 되면 지금처럼 뷰를 회전하면서 설정할 수가 있게 되고요. 원하는 뷰의 방향으로 설정된 다음에 원에 대한 형상을 만들어 볼 수, 시작 모양, 둥근 모양 보시면 이제 둥글게 미리 보기가 설정이 되어 있고요. 이제 그 다음 정사각형, 뾰족한 모양으로 정사각형이라기보다는 피라미드 형상으로 올라오는 모양이 될 것이고요. 그 모양, 원형 모양 그대로 올라오는데 지금 보면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은 높이값이 지정이 되지 않기 때문이고요. 높이값을 5mm 라고 지정을 하면 선택한 영역 동그라미에 대해서 라운드로 할지, 정사각형, 뾰족하게 할지, 평면으로 할지에 대한 옵션을 지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라운드나 정사각형의 경우는 아래쪽에 보이는 이 각도 옵션이 있는데요. 각도 옵션을 이용하여서 지금 보면 동그랗게 만들 수도 있고 약간 완만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각도를 정확하게 입력할 수도 있고요. 정사각형 역시 각도를 가지고 올라오는 값이기 때문에 값을 조절을 통해서 슬라이드 바를 이용하여서 손쉽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그대로 프리뷰 렌더가 되기 때문에 원하는 형상을 가늠하고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각도라는 것은요, 각도에 따른 라운드 표현을 봤을 때 90도라는 것은 접선의 각도를 의미하게 됩니다. 원이 이렇게 동그랗게 올라오려면
여기가 수직 라인이 되는 거죠. 방구 영상 90도를 적용하게 되면 방구 영상으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45도라고 적용하게 되면 적용되었을 때 끝에서의 접선의 각도가 45도일 때를 표현합니다. 마찬가지로 피라미드도 45도일 때 여기가 45도, 그리고 20도, 이런 식으로 그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돔이나 피라미드나 그런 형상에 대해서 각도를 주실 때는 이와 같이 올라간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아트캠에서 보면 라운드, 그 다음 정사각형 평면 옵션에 대해서 방금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으로 아트캠이 그 원의 자리에서 그대로 프로파일 둥그런 형상이나 아니면 표적한 형상으로 올라갈지, 아니면 일정한 시작 높이를 가지고 올라갈지에 대해서 옵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방금 보여드리긴 했는데, 평면에 입력을 해야 되는 이 시작 높이 값을 0으로 놓고 라운드를 하게 되면 그대로 그 자리에서 0점에서 올라오게 되고요. 만약에 시작 높이를 이 상태로 5mm로 올리더라도 그 값이 올라가서 시작 높이를 기준으로 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정사각형도 뾰족한 형상도 어느 정도의 일정 높이에서 시작할 것인지, 아니 바로 바닥에서 시작할 것인지에 대한 옵션을 시작 높이 옵션에서 지정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어느 각도 이상, 어느 값 이상 올라가지 말아야 할 경우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Limit to Height 이라는 옵션으로 제한 높이를 적용한 옵션으로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옵션을 이용하면은 어느 한 높이에서 높이가 한계가 지정이 됩니다. 라운드에서 제정 높이를 설정하고 노 리미트일 때는 어느 값을 주더라도 각도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리미트 하이시라는 옵션을 사용하게 되면 어느 일정한 높이 이상 못 올라가게 하는 기능을 합니다. 형상을 보시면 똑같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높이 값이 5mm라고 준다거나 하면 이 제한 높이, 여기는 제한 높이 값에 제한을 받아서 이 높이 이상으로는 못 올라가게 하게 이러한 형상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정사각형 또한 마찬가지로 각도가 지금은 너무 커서 보이지가 않는데, 일정 각도로 올라갈 때 5mm를 만났을 경우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여기에서 지금 그 이상으로는 표현을 안 하고 이와 같은 형상으로 3D 모델을 만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Scale to Height이라는 옵션을 살펴보겠습니다. Scale to Height의 경우는 그 각도를 지정하여 모양을 만드는 경우에 높이 값을 이용하여 다시 한번 높이 값에 맞게 스케일 적용을 하는 기능이 됩니다. 높이 스케일보다 적용값이 적용이 되면 납작해지는 모양이 될 것이고요. 높이 스케일보다 더 큰 값이 적용될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좀 더 과장된 형상으로 모양이 될 것입니다. 아트캠에서 다시 살펴보게 되면 라운드 형상으로 놓고 스케일 투 하이트를 놓고 제가 노 리미트일 때는 이런 식으로 올라오게 되는데요. 스케일 투 하이트 5mm로 그것을 바꿔라 라고 하게 되면 67도로 만든 다음에
5mm에 맞게 Z가 5mm에 맞게 다시 한번 스케일 조정을 해주는 형상으로 가는 것이고, 정사각형도 마찬가지로 67도로 모델링을 한 다음에 각도 모델링을 이 스케일 투 하이트 높이에 맞춰서 다시 한번 해주는 기능이 됩니다. 20으로 놓고 리미트가 없을 때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 다음에 스케일 투 하이트를 이번에는 높이를 원래는 20도면 이런 형상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높게 설정을 하면 20도로 만든 다음에 그걸 그대로 스케일을 15mm로 적용해서 만들어지는 형상이 되겠습니다. 라운드도 같은 방법으로 20도일 때 원래 형상은 이렇게 완만한 구간으로 만들어지게 되지만, 제가 스케일을 15mm로 주게 되면 20도로 만든 상황에서 15mm로 다시 한번 스케일을 적용하는 기능으로 사용될 수 있고, 컨스턴트 하이트 같은 경우는 같은 기능으로 보셔도 무방할 정도로 결과값이 비슷하게 적용이 되어서 이 기능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라운드로 해서 리미트 없이 40도, 제가 만들 수 있는 45도로 해서 라운드에 45도 리미트 없이 그 영상 그대로 나올 수 있게 원을 만들도록 하고요. 이때 만들 때 보시면 추가, 차집합, 높은 것만, 낮은 것만, 대체라는 옵션이 있는데요. 이 상태에서 제가 적용을 누르게 되면 지금은 미리 보기였고 릴리프가 하나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사각형을 선택을 하여도 만들어진 릴리프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 사각형에 대해서도 릴리프를 한 번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면으로 해서 그 높이를 3mm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사각형이 이 원형을 타고 올라가는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건 추가라는 옵션 때문에 그렇고요. 차집합이라는 옵션을 사용하게 되면 사각형을 3mm 내려서 만들게 됩니다. 이 원판, 이 재료의 0점보다 3mm가 내려가고 원형, 돔 형상도 3mm를 깎아서 사각형이 생성되게 됨을 확인할 수 있고, 높은 것만이란 옵션을 사각형을 선택한 상태에서 3mm를 올리는데, 기존의 형상 사각형이랑 돔 형상이랑 비교를 해서 그 돔이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사각형이 높이니까 사각형이 여기까지는 표현이 되고 3mm 이상으로부터는 사각형보다 돔이 더 높기 때문에 사각형과 돔이 합쳐진 모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으로 낮은 것만이란 옵션을 선택을 하게 되면 사각형이 여기는 3mm가 안 만들어지니까 아예 낮은 형상으로, 사각형에서 원형을 비교했을 때 원형이 없는 거기 때문에 표현이 안 된 것이고, 사각형에서 3mm 올라간 영역은 두 개 비교했을 때 3mm가 낮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3mm 사각형이 겹치는 구간은 낮은 값을 취해서 표현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대체라는 기능은 이 영역은 기존에 있었던 릴리프를 무시하고 제가 새롭게 만든 이 사각형 평면에 3D만 남게 되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추가, 차집합, 높은 것만, 낮은 것만, 대체라는 옵션을 이용해서 릴리프를 조합해서 새로운 릴리프를 생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앞서서 릴리프 생성을
하는 쉐입 에디터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아트캠은 릴리프를 생성할 때 벡터나 혹은 비트맵 이미지로 3D 형상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다음 예제 벡터를 통해서 쉐입 에디터를 이용하여 오른쪽과 같이 3D 영상을 만드는 예제를 통해서 어떻게 쉐입 에디터를 사용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트캠 창을 다음 예제를 위해서 닫도록 하고요. 2D 화면 또 닫겠습니다. 새로운 예제를 하기 위해서 레이어 블로우기에 앵커.art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벡터를 이용하여서 지금 3D 형상을 만들었는데요. 제가 다시 만들기 위해서 지금까지 작업했던 내용을 모두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릴리프 툴에 보시면 릴리프 초기화라는 명령이 있는데 릴리프 초기화 명령을 누르게 되면 기존에 만들었었던 릴리프를 모두 제거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이는 벡터 이미지로부터 3D 형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선택된 이 부분에 대한 형상을 정의하기 위해서 벡터를 먼저 선택을 하고 다음으로 쉐입 에디터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F12를 눌러서 쉐입 에디터 창으로 들어오도록 합니다. 쉐입 에디터 창에 이 벡터는 평면으로 모양을 만들 것이고 그때 시작 높이를 0.5로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적용 하게 되면 지금 선택된 벡터의 모양으로 0.5mm 올라온 모양으로 모델링이 생성됩니다. 다음으로 Shift를 이용하여 두 개의 벡터를 같이 선택을 합니다. 안쪽 테두리 형상을 만들어 주도록 할 텐데요. 지금 보면 선택된 영역으로 돔 형상으로 모델링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것의 모양은 라운드로 해서 45도로 지금과 같이 더한 모양으로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벡터를 선택을 해제해서 보면 지금 제가 선택한 영역, 테두리 영역에 둥근 모양으로 모델링이 완성이 되었고요. 다음으로 몸통, 완성된 몸통과 같은 이 부분, 선택된 이 부분에 대해서 정사각형 모양으로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그때 각도를 65도로 하고 높이는 제한하고 리미트 하이트를 걸고 0.75 이상으로 못 올라오게 75mm 이상으로 못 올라오게 설정하도록 합니다. 지금 보면 기존에 만들어졌던 것들이 그대로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타고 올라가지 않고 그 모양만 표현하기 위해서 높은 것만이라는 옵션으로 설정을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몸통 부분에 중앙 부분이 모델이 완성되었으므로 적용을 눌러서 완성시키도록 하고요. 원하는 모양이었으면 완성을 눌러서 적용을 시키고요. 다음으로 있는 고리 양쪽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모양을 선택을 하고 둥근 형상 라운드로 하는데 둥글게 해서 30도로 각도를 입력을 하는데 그냥 그대로 바닥에서 올리는 게 아니라 시작 높이 0.75로 해서 올려주도록 하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추가와 높은 것만 중에 높은 것만이란 옵션을 선택하고 적용을 눌러서 여기도 모델링에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마지막으로 고리 부분에 대해서 모델링을 진행하도록 하는데 두 개를 선택하게 되면 지금 이 안쪽 영역이 모델링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역시 둥근 형상으로 만드는데 이때 각도를 65도로 지정하도록 하고요. 시작 높이는 0.5mm 올라온 상황에서 모양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적용을 누르고 취소를 눌러서 보게 되면 벡터를 이용을 해서 쉐입 에디터 둥근 모양, 정사각형 모양, 평면의 모양을 이용하게 되면 지금 하고자 하는 부분에 다체 3D 표현이 가능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3D 창에 보면 잠깐 살펴보면은 SOS 바라보고 왼쪽 앞에서 위에서 그리고 줌인, 줌아웃 이런 식으로 줌에 관련된 메뉴들이 있고 다음에 다른 것들은 앞으로 과정에서 배워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3D 화면에서 벡터를 볼 수 있게 볼 수 없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3D 화면에서 벡터를 이용해서 모델링을 진행할 때는 보이게 하고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모델링을 진행할 수가 있게 됩니다. 감사합니다.